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토익 스피킹 차차입니다. 우리 2022년 6월에는 토익 스피킹 시험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저와 함께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6월 트렌드를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파트 1입니다. 우리 Read the Text Aloud라는 파트고요. 문항수는 총 2개예요. Question 1 and Question 2.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화면에 나와져 있는 지문을 열심히 소리내서 연습하시고 답변 시간 45초 동안에 동일한 지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6월 시험 본 내용 조금 변형해서 지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 Welcome to this morning today's fashion podcast 해서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요. 우리 초반에 Welcome이라고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톤을 조금 더 밝게 환영합니다 라는 톤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elcome to this morning 그 다음에 여기 대문자로 시작하는 구간부터 Today's Fashion Podcast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고유명사예요. 그리고 제목이 되는 구간이니까 소리 내실 때는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n Today's Episode 하면서 또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On Today's Episode라든지 On Today's Program 이라는 식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I'll be speaking with Jenny Hooper. 여기 사람 이름 나오면서 쉼표 있죠? 이쪽에서 살짝 끊어읽기 하시면서 Hooper 하면서 올려주시고요. A famous fashion designer 하면서 음이 내려가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She has participated 하면서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 she's 라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 발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she's. 그 다음에 이 밑에로 따로따로 이렇게 나와져 있다면 she has 라고 발음을 구분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에처럼 진행을 한다면 she's participated가 되는 거고요. 밑에처럼 진행을 한다면 she has participated 라고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 a variety 할 때 variety 쪽에 강세 주고 of commercial works 하면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festivals 하면서 한 번 더 올라가고 and fashion shows 하면서 여기 지금 나열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열되는 구간에서는 A, B, and C로 연결이 되어지는 구간으로 끊어읽기를 하실 때 올리고 and 마지막에 마침표 구간에서 음을 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en she has free time 할 때 살짝 올라가고요. Jenny holds free workshops to introduce design industry for young adults 라고 나와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design industry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young adults도 마찬가지고 하나로 묶어진 내용이죠. 자, 이럴 때는 디자인보다는 industry 쪽에 힘을 좀 더 주시고 young보다는 adult 쪽에다가 강세를 좀 더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1에서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지문 시작하는 그 문장에서 첫 시작 톤을 좀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welcome이라고 환영합니다 라는 식으로 인사를 할 때는 조금 더 밝은 톤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re you looking for 하면서 뭔가를 찾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죠.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광고문에서 많이 나오는 문구입니다. 자, 이럴 때도 내가 뭔가를 판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attract를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톤으로 Are you looking for new furniture of your home? 하면서 질문,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톤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 있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WH나 how로 시작하는 질문이 아닌 이상은 음을 살짝 올리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WH나 how로 시작하는 질문에서는 끝에 물음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을 내려줘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빈출 문구 톤을 또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자꾸 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단순하게 지문을 읽는 거를 떠나서 조금 더 연기하고 자연스러운 톤을 유지를 하셨을 때 고득점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시험에 잘 나오는 빈출 문구입니다. On today's show 아니면 on today's episode, on today's program 이라고 앞서 봤던 지문에서도 있는 문구였죠. 자, 그 다음에 thank you for attending, thank you for listening 해서 뭐를 해서 고마워요 라는 내용인데요. thank you for attending, thank you for listening 하면서 thank you는 조금 가벼운 톤으로 진행을 하셨다가 바로 나오는 ing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Stop by ABC store for our annual sale 해서 우리 광고 아니면 어떤 가게를 홍보를 할 때 많이 나오는 문구인데요. 이럴 때 이 annual sale이라는 내용 자체가 빈출 이제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때 annual sale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annual보다는 sale 쪽에 강세를 좀 더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Part 2입니다. 사진 묘사하는 파트고 문항수 마찬가지로 2개입니다.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좀 여유롭게 준비를 하시는데 답변 시간은 30초로 굉장히 좀 짧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 베이스로 간단하게 문장들을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내용들이 싹 다 들어가줘야지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의 장소, 그 다음에 주인공이 되는 메인 포커스, 그 다음에 마이너 포커스도 언급을 하시고 뒤에 배경 말을 해주고 마지막에 내가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이 사진이 전달을 하는지까지 언급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도로 위에서의 사진이라고 보여지고 메인 포커스를 여기 남자로 잡으셔도 되고 오른쪽에 차들로 잡으셔도 돼요.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고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메인 포커스하고 마이너 포커스를 잡으시면 되는데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메인 포커스는 가능하면 사람으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동작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배경을 잡으실 때는 최대한 간단하게 잡으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나열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열을 할 때 여기 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있어요. 라고 해서 딱 2가지 혹은 많게는 3가지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반적인 느낌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it looks good, it looks peaceful, it looks great 라는 식으로 형용사로 마무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아까 보셨던 도로 혹은 길에서 사용이 많이 되어지는 expressions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준비한 거는 아무래도 우리 아까 봤었던 그 자동차들인데요. Cars, 차들이 are moving on the road, 길 위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There are, 존재해요. 뭐가? Many cars, 뭐 아니면은 그냥 cars. on the road라는 식으로 연결을 하셔도 좋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뭐 많은 차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셔도 좋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넣고 싶다면 차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moving이라는 동작을 넣으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걷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walking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은데요. walking도 우리가 길을 따라서 걷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along the street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고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riding a bicycle 아니면 riding a bike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배경으로 많이 보여지는 게 many buildings and trees 혹은 뭐 stores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머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때는 some other people,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라는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느낌을 마무리하실 때 제가 형용사를 좀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짧고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조금 더 내가 길게 끝낼 때 It looks like a busy street 이라는 식으로 뭐뭐처럼 보여요. It looks like 라는 표현을 써서 명사로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it looks like 다음에 온전하게 주어 동사를 다 집어넣는 절을 넣어서 완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It looks like people are really busy on the street 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템플릿 베이스로 모범 답변을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사진이고요. 장소는 this picture was taken 어디에서 라고 할 때 on a road 아니면 on the road 이런 내용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포커스로 연결할 때 저는 남자로 잡았는데요. 이 남자 말을 할 때 the first thing I see is a man, 남자가 보여요.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이라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he is wearing 하면서 입고 있는 거 a helmet, 뭔가 눈에 튀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셔츠나 바지를 입고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눈에 튀는 거, 이런 헬멧
헬멧을 입고 있다. 자, 그 다음에 and riding a bicycle.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마이너 포커스로 넘어가야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Next to him, 그의 옆에 한 번 더 잡아요.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사진의 오른쪽에 차들이 보이죠. 그래서 뭐가 있다. There are some cars. 어떤 차들이 moving on the road. 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차들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배경입니다.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하면서 위치 마찬가지로 잡아주고 간단하게 I can see 뭐가 보여요. Some buildings 라고 마무리하셔도 되고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some buildings and trees까지도 언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Overall, it looks busy. 바빠 보여요는 저의 주관적인 견해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난 이게 좀 편안해 보이는데 하신다면 it looks peaceful 이라는 식으로 완성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파트 3인데요. Respond to questions라고 해서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는 파트고 문항수는 총 3개입니다. Question 5, 6, 7. 이때 답변 시간은 15초, 15초, 30초로 굉장히 짧게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답변도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해주시는 게 이 파트의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준비한 문제를 보시면 이 how로 시작하는 문제고요. 일반적으로 question 5나 6로 15초짜리 문제로 나오는 유형입니다. 우리 다른 것보다는 how로 시작하는 질문이 question 5나 6에선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how do you manage your work or school schedule and why do you use the method?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와져 있는데요. 제가 3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을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자, 시간 드릴게요. 1초, 2초, 3초. 네, 여러분들 답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how라는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많이 헷갈리고 당혹스럽고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뭐를 하면서 라고 답변을 하실 수도 있고 by나 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혹은 with 뭐를 가지고서 라는 식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은 조금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저와 함께 문장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다시 How do you manage your work or school schedule? 어떻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관리하세요? 그리고 그 방법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문제가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뭐 ing를 쓴다거나 아니면 on 혹은 with를 사용한 답변 내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do you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I로 바꿔서 I manage my work schedule. 여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I manage my work schedule. 뭐뭐를 하면서 checking my mobile phone, 내 폰을 확인을 하면서 라는 식의 내용 혹은 on my Google Calendar 하면서 내 구글 캘린더를 일정표를 확인을 하면서 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with my secretary, 내 비서와 함께 라는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죠. Why do you use that method? 왜 그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는 아주 간단하게 because 라고 하고요. It's convenient. 이거 편리하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it's convenient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바로 이 앞에 있는 내용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접근할지 ing나 on 어떠한 방식의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how라는 문제의 유형들을 다양하게 접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Part 4,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 정보를 가지고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파트고요. 문항수 마찬가지로 3개입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도 15초, 15초, 30초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또 짧게 답변을 하게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화면에는 이러한 정보 하나가 뜨게 되고요. 준비 시간 45초라는 시간 동안에 이 표를 열심히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이게 어떤 표구나 어떠한 정보가 있구나 하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8번, 9번, 10번 문제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것 같은지까지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파트 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의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문제가 다 듣기로만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질문은 듣기로만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6월 트렌디로 좀 잘 나왔었던 유형인 수업 일정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여기 어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여름 학기를 시작을 하는데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 금액은 얼마인지가 나와져 있고요. 맨 왼쪽에는 무슨 수업을 그 다음에 언제 몇 시에 듣는지가 내용이 나와져 있고 노트라고 하는 거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좀 알아두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때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일단 데이에서 겹치는 건 없는지, 콜스에서 중복되는 단어가 없는지, 그 다음에 시간에서 중복되는 시간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건데 딱히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노트 쪽에 보시면 이 내용들은 내가 문장으로 어떻게 완성을 할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앞서 중복되는 내용이 없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변 시간이 30초이고요. 한 줄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해도 2줄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게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중복되는 내용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딱히 중복되는 내용이 안 보이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10번 문제로 나올 만한 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기 시간 쪽을 살펴보셨을 때 있잖아. 나는 몇 시 이후의 스케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아니면 나는 몇 시 이전의 스케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8번, 9번, 10번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어 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8번 문제입니다. When is the deadline and how much does it cost per course? 에서 지금 언제가 데드라인 to register, 등록 마감일인지, 자, 그 다음에 수업을 듣는데 얼마의 금액이 드는지가 질문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물론 이거는 듣기로만 출제가 되는 거고요. 8번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WH 혹은 how로 문제는 하나인데 질문이 2개로 많이 출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인트로 앞부분 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답변하실 때 Deadline to register is May 24th and the price is $150 per course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완성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9번은 I want to take sewing with patterns course. 자, 이 코र्스를 듣고 싶은데 but I don't have a sewing machine. Would it be a problem? 이게 문제가 될까라는 식의 아주 전형적인 9번 문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 수업을 듣고 싶은데요. sewing machine이 없대요. 근데 여기 노트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machine이 provided, 제공이 되어질 거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나와져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를 문장으로 온전하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9번 문제 답변 시작은 무조건 well actually 라는 것을 이제 저와 함께 토스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은 말이에요 하고 나서 바로 machine will be provided. 이건 제공이 되어질 거예요 라고 간단하게 완성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so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it 이라는 식으로 멘트를 하나 더 덧붙인다고 해서 고득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고 간단하게 필요한 말만 언급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I get off my work at 5. 나 5시에 일이 끝나는데 라는 걸 듣자마자 5시 이후 스케줄을 빠르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What classes can I take after 5? 내가 5시 이후에 들을 수 있는 수업은 뭐가 있을까? 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이렇게 해당하는 세션이 2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 2가지에 대해서 내가 내용을 말을 해주는 게 10번 문제, 답변 시간 30초짜리 문제 유형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해당하는 내용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쭉 읽어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답변 시작은 sure과 함께 진행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What classes can I take after 5? 뭐 Could you tell me all the details about them? 이라는 식으로까지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Sure, 그거에 대해서 다 말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First, there will be Modern French Literature course on Mondays from 7 to 9 p.m. and it will be taught in French. 아니면 you will be taught in French 라고 하시면 되고 and there will be Managing Personal Finance course on Wednesdays from 6 to 8 p.m. 하고서 답변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노트에 있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문장으로 완성할지를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미리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파트 4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유용한 팁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듣기로만 문제가 나오는데 듣기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다 이해하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키워드 위주로 중요한 것만 들어주시고 해당하는 내용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쑥 다 읽어주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를 완벽하게 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총 2번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2022년 6월 토익 스피킹 시험부터 적용이 된 첫 번째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는 총 2번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실제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한 번 출제가 되고 나서 Now listen again 이라고 바로 또 언급을 해요. 이걸 말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문제가 한 번 더 동일하게 들려요. 자, 근데 이때 이 Now listen again 이라는 멘트 자체를 문제로 혼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끊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아주 살짝 끊고 바로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랑 좀 겹치게 들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헷갈리지 않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헷갈리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받는데 아주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문제 들으실 때 10번 문제는 총 2번 듣는데 중요한 건 중간에 Now listen again 이라는 멘트를 얘네가 할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마지막 파트 5, Express an Opinion 이라는 파트인데요. 11번 문제가 되겠고요. 준비 시간 45초로 바뀌었다는 게 이제 두 번째 변화가 되겠습니다. 2022년 6월 토익 스피킹 시험부터는 기존 준비 시간 30초에서 45초로 바뀌었습니다. 더 늘어났죠. 그래서 늘어난 시간만큼 더 여유롭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노트 테이킹과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자체 난이도의 변화는 없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을 하기에는 문제 난이도의 변화라기보다는 질문 자체가 한 문장 혹은 반 문장 정도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살짝 더 필요한 느낌이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학생들 야외 활동으로 좀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두 가지 옵션을 줬는데요. 하나는 뮤지컬 관람이고 또 하나는 역사 박물관에 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둘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더 관심이 있으세요? 자,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내용의 장점들에 대해서 각각 언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뮤지컬 관람이라고 한다면 It will improve their creativity. 그들의 창의력을 높여요. They can relieve their stress. 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조금 간단하게 기존에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뮤지컬 관람 자체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 돼요. 굳이 역사 박물관에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역사 박물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보시면 students, 학생들이요 can learn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nd broaden their perspective, 그들의 사고, 생각, 시야를 넓힐 수가 있다라는 식의 멘트를 하는데요. 차차 토익 스피킹으로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표현들은 그냥 툭 치면 바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어떠한 것을 공부를 하더라도 많은 것들 배울 수 있고요. 그들의 사고, 생각, 시야가 넓어져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veryone, 모든 사람들은요 has different taste in music. 서로 음악 취향이 조금 다른데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history is based on facts. 역사 자체는 사실 베이스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굳이 또 비교를 해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고득점을 위해서. 자, it is important to study history. 역사를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they can understand the culture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countries. 그래서 다른 나라 문화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답변 시간이 1분인데 이 1분이라는 답변 시간 동안에 절반 정도가 템플릿 베이스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템플릿 베이스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지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어떠한 이 표현들 외에도 다른 표현들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학생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꼭 역사 박물관 아니면 뮤지컬 관람 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어떠한 것을 공부를 했을 때 어떠한 것들을 경험을 했을 때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학생들이요 can learn many things and experience a lot. 많은 것들 배우고 경험을 해요. 자, 그러다 보면 they can broaden their perspective. 그들의 사고, 생각, 시야가 넓어져요. 라는 식으로 바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t is really important. 이거 너무 중요해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학생들이 어떤 것을 공부하면요.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for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에. 자, 이때 이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it's really important 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it's really beneficial. 이게 좀 유익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좀 다양하게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many companies nowadays. 자, 요즘 많은 회사들은요, prefer, 선호해요. job applicants who 어떠한 사람들을 선호해요.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공부했을 때 장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요, many companies nowadays prefer job applicants who can speak foreign language fluently 라는 식으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이어서 history museum으로 좀 연결을 해본다면 who can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other countries 라는 식으로도 문장을 완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tudents can improve 라는 동사를 또 쓸 수가 있는데요. 뭐를 경험하고 배웠을 때 어떤 것들을 더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어요 라는 내용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육체를 써서 운동을 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스포츠를 하면 뭐가 좋은가요?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their physical health 라는 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배웠을 때의 장점도 여기 이 네모 칸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완성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표현들은 반드시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시험 고사장에서 바로바로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이고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연결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답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역사박물관을 선택을 해서 답변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2년 6월 토익 스피킹 시험부터 뭔가 변화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등급인데요. 기존의 레벨 6나 7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I am, IH, 그 다음에 AL, AM이라는 식으로 오픽 등급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벨로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등급으로 점수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여기 준비한 내용은 IH부터 AM까지 그러니까 이제 점수로 좀 말씀을 드리면 140부터 170 혹은 이제 180, 190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모범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템플릿 베이스로 제가 1분이라는 답변 시간 어떻게 채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된 내용들은 모두 다 문제를 활용한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딱히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죠. 자, 시작할 때 personally 개인적으로요. 만약에 학교가 sending students on an outing during the school day 라는 식으로 내용이 나왔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야외 활동을 보낸다면 Visiting a history museum이 would be more beneficial for students. 학생들에게는 역사 박물관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템플릿이죠. There are a couple of reasons to support my opinion.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면서 또 내용 시작합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visit a history museum, 역사박물관을 방문하면요 라는 내용까지는 바로 내용을 빼주셔야 돼요. 중간에 막히지 않고 쭉쭉 내용을 빼시고 이제부터 아이디어예요. They can learn many things and broaden their perspective.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표현 중에 하나죠. 많은 것들 배울 수 있고 그들의 사고, 생각, 시야가 넓어져요. 자, 그 다음에 it is really important nowadays. 이거 요즘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라는 식으로 나름 트렌디한 것처럼 언급을 하시는 게 또 고득점으로 연결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nowadays because 왜냐면 many students are not interested in history, but it is essential to know about history. 자, know the history.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And also 두 번째요. They can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를 알 수 있고요.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countries. 나라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도 더 높아져요. 까지 아이디어 다 주고 이제 therefore 하면서 결론이에요. 그래서 visiting a history museum이
would be more beneficial for students 라는 식으로 마무리하고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된 내용들이 문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템플릿 베이스로 막히지 않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색깔이 들어간 부분은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공부했을 때 아니면 역사 박물관에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 표현들이 들어가져 있죠. 이거는 이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고득점으로 연결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나는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게 좀 힘들다, 버겁다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답변을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우리 IM to IH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토스 점수로 바꿔서 좀 말씀을 드리면 130은 이제 IM 3가 되겠고요. 140, 150점이 IH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30, 140, 150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답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얼마나 더 유창하게 톤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150점 혹은 140점 IH라는 점수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와 함께 답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personally에서부터 들어가는 내용 템플릿 베이스로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보시면 personally, if schools were sending students on an outing during the school day, visiting a history museum would be more beneficial for students. 그 다음에 템플릿 뭐죠? There are a couple of reasons to support my opinion. First, 만약에 학생들이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visit a history museum 여기를 방문한다면 They can. 그들이 뭐를 할 수 있다. Learn many things and broaden their perspective. 자, 그 다음에 It's really important.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라는 멘트는 그냥 무조건 집어넣으세요. 내가 어떠한 것을 주장을 할 때 나는 A라고 생각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라는 멘트를 하나 그냥 부수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감정을 많이 넣어서. 자, 그 다음에 and also 두 번째, they can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어려운 동사나 명사 표현이 없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문화를 and 가능하다면 and the relationships 내용까지 relationships between countries. Therefore, visiting a history museum would be more beneficial for students. 라는 식으로 결론까지 깔끔하게 답변을 완성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이라는 답변 시간 동안에 파트 5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내가 말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고 내가 말하는 게 다 맞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채점자의 귀에 전달이 되게끔 톤을 잡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22년 6월 토익 스피킹 시험 트렌드를 좀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시원하게 집에서 혹은 학원에서 차차 토익 스피킹과 함께 토스를 끝내보시길 바랍니다.